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기가 연속이죠. 그러니까 연속이니까 저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에다 1을 넣어보면은 좌변과 같이 저렇게 되고요. 우변은 1을 넣으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 조건으로부터 첫 번째 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 저 나번에 역함수 조건을 어떻게 쓰냐면요. 이거는 그 증가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증가함수 이 앞에 구간을 보면은 왜냐면은 이게 x가 작잖아요. 그럼 왼쪽으로 가면은 a가 지금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쭉 증가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칭축하고 관계를 살펴보시면은 이 대칭축이 그 공식에 의해서 a분의 3이가 되는데요. 그거보다도 대칭축이 하여튼 오른쪽에 있어야 계속 증가한다가 되죠. 그러면 저 두 번째를 어떻게 하냐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증가함수기만 하면 돼요. 근데 lnx를 그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할 때 t에 관한 함수로 저렇게 8제곱 빼기 6t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t는 lnx라고 했을 때 요 t도 x에 대해서 증가함수니까 저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 대칭축이죠. 대칭축이 a분의 3인데요. t는 저기서 1 이상이니까 저 1 이하 대칭축이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계속 쭉 증가하려면. 그래서요. 저 둘을 종합해보면 a가 3이 되고요. a가 3이 되니까 저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b를 이렇게 자, 이런 식이 나오니까 우변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이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2분의 1은 저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x 대신에 2분의 1의 제곱을 대입하고요. 여기에 2분의 1 그리고 b 자리에 저기 위에서 구해놓은 그래서 저 부분이 소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으로 묶게 되면은 2제곱 더하기 4이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을 최대한 신속한 속도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죠. 예. 우선 저 fx부터 x sin x가 좀 요거는 힌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만나는 x절편이 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어렵지 않게 추론해 내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억번 보기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저 초록 부분을 S1이라고 그러고 핑크를 S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F2파이는요. 사실 여기가 2파이, 2파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S1, S2는 정적분 값이 아니라 순수한 저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는 S1 더하기 S2가 되고요. 저 절대값 안은 S1 빼기 S2 정적분을 한 값이죠. 아래쪽은 S2가 됩니다. 그러면 딱 보기에도 S2가 크다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저 절대값을 포함한 부분이 S2 빼기 S1으로 처리가 되어서요. 저기 ES1이랑 같습니다. S1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X sin X 부분적분을 한번 해보죠. X 코사인 X에서 저 부분적분은 잘 아시리라 보여집니다. 근데 저기 부호가 사인을 적분할 때 마이너스죠.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저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저거는 계산 문제니까요. 파이 코사인 0이 코사인 파이가 코사인 그래프를 뭐 그려 보시면 알겠지만 저 파이가 되고요. 자, 0을 대입했을 때 0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부호 한번 저렇게 교통 정리해주고 그대로 정적분을 하면 저기 쌤쌤이가 되니까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번 보기가 결국은 2S1이니까 2파이 그래서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알파까지 정적분을 한 게 0이 되려면 뒤에 구간이 크니까 대략
저쯤이라고 추론을 했습니다. 이게 그 정확한 위치는 뭐 앞에 있어도 상관없고 좀 뒤에 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저기를 알파라고 한 다음에 알파를 대입하는 거죠. 저게 과연 파이인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자, 저거는 우선 0이죠. 가정에 의해서. 그러면 저기가 어떻게 되냐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기억번 보기에서 저 초록색이 파이였죠. 그러면은 당연히 저거는 절대값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2배 한 2파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렇게 3파이까지 그러면 그 베타까지 0인 거는 자, 요거는 요쪽이 요거에서 요거 넓이 차의 마이너스 붙인 값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요 차이를 이렇게 상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가 가장 넓기 때문에 저 핑크 라인이 바로 베타를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S1 초록색을 역시 S1 파이입니다. 그리고 S2 저 주황색 있죠? 그러면은 저 핑크 부분이 S2 빼기 S1이 돼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베타까지 정적분을 한 게 0이기 때문에 초록이랑 핑크랑 더한 게 S2랑 넓이가 같아야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요 구간 있죠? 요 빨간 막대기 구간에 있는 임의의 x값을 그 x라고 하겠습니다. 저 x에 대해서 fx를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ox 정오를 판단해야 될 이 x값 범위가 베타부터 3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기 fx를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럼 앞에 부분부터 생각을 하면 사실 저기는 ES2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거는 넓이니까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그런데 요거 둘의 합이 S2랑 같으니까 요거는 여기까지 있죠. 요 핑크 라인 베타까지는 ES2로 해당해요. 그럼 저 베타부터 X 까지 T sin T dt 어차피 여기 구간에서는 올라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은 요거는 정적분 베타까지 정적분을 하면 0이 돼요. 그러니까 남은 부분이 베타부터 x까지 t sin t dt가 되는데 이거는 양이라 그랬죠.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보기 좋게 소거가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남냐면요. ES2 이게 상수함수로 나와요. 그런데 S2를 구해줘야 되니까 S2는 파이부터 2파이까지 t sin t dt 제가 저기 절대값 하는 거를 빼먹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수정할 겁니다. 자, 저거는 부분 부족법이죠. 자, 저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제가 절대값을 빼먹었다 그랬죠. 그래서 저렇게 다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0인 거는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상쇄되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 부분은 그대로 계산을 통해서 3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저기가 6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 계산을 했을 때, 즉 상수함수가 나오는 거죠. 자, 저거는 이 부분이 그래서 6파이로 나오게 되니까 결국은 윗것에서 아래것만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D것번 보기가 맞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D것번 보기가 맞게 되는 기억과 D것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쉬우니까 암산 모드로 들어갑니다. 주기는요, x 개수분의 2파이 해서 4가 나오고요. 최대값은 요 5 더하기 3에서 8. 그래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전체 모평균이랑 같죠? 요거는 15. 그리고 시그마는 루트 n분의 8 해서 4를 더하면 정답은 19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24번. 이것도 너무 간단한데요. 이게 x-3의 제곱. 이게 첫째 항이자 공비가 되겠죠? 어떻게 풀죠?
이거는 원래는 그러니까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1 이하거나 그죠? 근데 절대로 음수로 내려갈 일은 없기 때문에 이것만 따져도 충분합니다. 이 속에는 또 첫째 항이 0이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수라는 조건을 쓰면 그러니까 정수 값으로 될 수 있는 게 0과 1이 있죠. 그죠? 그러면 3이 하나 나오고요. 또 x-3이 풀마 1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문제 풀 때 3 더하기 1과 3 빼기 1과 자 이런 식으로 더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미리 계산하지 않고 더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2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확률 문제였는데요. 우선 검은 공 3개 아니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있었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일 때는 2개 꺼낸다 그랬고요. 아닐 때는 아닐 확률이 3분의 2인데 3개를 꺼냅니다. 그 중에서 검은 구슬이 개수가 2개일 확률은 첫 번째 경우는 2개를 꺼낼 때는요. 어차피 2개밖에 안 꺼내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꺼내는 공이 검은색일 확률. 두 번째 그러면 하나 줄어들겠죠. 6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저 셋을 다 곱할 때 33 약분이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약분시키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다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의 2 곱하기 3분의 1. 혹시나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가능성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3개 꺼낼 때는 검은 공이 2개여야 되니까 이때는 7C3이 765분의 1, 765를 1, 2, 3으로 나눈 거고요. 그리고 저 6은 검은 4C2가 1, 2분의 4, 3, 12 해서 6이 되고요. 흰 공은 하나니까 우선 저렇게 약분이 되고요. 그래서 저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저걸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위에서 7분의 2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7분의 6을 7분의 2 곱하기 3으로 분리해서 5분의 9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셋을 곱해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위에도 7분의 2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3, 9 저렇게 약분을 시켜 놓고 7분의 2 곱하기 남은 부분이 5분의 분모에는 3, 2는 6이 되겠죠. 저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분의 1을 공통인수로 묶으면은 결국 3분의 1과 5분의 6을 더해야 되는데요. 자, 저거는 15분의 대각선 크로스로 이렇게 곱하게 되면 5일은 5랑 3, 6, 18, 23 그래서 105분의 저거 곱하면 46이 되어서 정답은 15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수열 문제였는데요. 저 수열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저기 가운데 있는 항들을 다 합치면은 로그 계산법에 의해서 곱하기로 바뀌겠죠. 근데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저기가 30이라고 했으니까 저 값은 얼마냐면 바로 5가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a 더하기 b가 1이잖아요. 등차 수열의 특징이 뭐가 있죠? a 더하기 b는 저거랑 그러니까 저거 합도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 5쌍 있어야 합이 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2개씩 5쌍이면은 10개라는 얘기죠. m값은 10이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요게 90도 돌아간 게 요 모양인데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은 자, 요거를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해 보세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거를 다시 이렇게 y축에 대칭시켰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90도가 돌아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게 그리고 저 OAN하고 OBN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n, n 제곱이라고 하면 저 bn도 예를 들어서 n 제곱 그 맞나요? 아니죠. n, 마이너스 n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수식으로 그냥 증명을 해 보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 OAN의 그룹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니까 저게 바로 SN이 되고요. 이 SN은 바로 저 분자에 있는 AN 제곱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저 식을 정리를 해보면요. N 제곱분의 N 제곱 이거는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요 숫자를 외워 놓으시면 괜찮은데 1제곱부터 10제곱까지가 하도 많이 하다 보면 385라고 외워지게 됩니다. 저는 외워서 이걸 쓰는데요. 그래서 39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도형 문제인데요. 문제 조건에 따라서 저 두 부분의 길이가 4고요. 그리고 접평각이라고 그러죠. 여기 세타면은 접선과 이루는 각도 세타입니다. 그래서 저 A라는 꼭지점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밑에 수직 내리면은 밑변이 2등분 되니까 저게 왜 사인 2분의 세타냐면요. 우선 여기가 2분의 세타가 되죠. 그래서 전체 길이는 8sin 2분의 세타고요. 저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겠습니다. 저 각이 2분의 세타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저 각을 크기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요. 저 각의 크기는 이쪽 파란 각에서 요걸 빼면 되죠. 왜냐면 요 둘의 합이 요거랑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기를 계산해 보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되겠습니다. 파란 각에서 초록 각을 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이렇게 내린 거는 수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의 길이를 계산하면요. 자,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요 8sin 2분의 세타랑 여기 세타랑 8sin 2분의 세타에서 요 각의 사인 값을 계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 핑크 부분의 길이는 자,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3세타여서 그럼 여기가 2분의 3세타죠. 이 부분 보이십니까? 요 왼쪽 삼각형에서 여기가 2분의 3세타니까 바로 저 탄젠트 비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근데 가로치고 제가 탄젠트 2분의 3 여기가 2분의 3세타입니다. 2세타라고 제가 적었는데 2분의 3세타가 되겠습니다. 저 부분은 실수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쪽 파란색 길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핑크랑 파랑이랑 합쳐서 전체 밑변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비율을 곱해줘야 되냐면은 바로 탄젠트의 역수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에다가 탄젠트 세타가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역수를 곱해야 파란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배하기 좋은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지금 제가 나타낸 저 부분이 바로 밑변 전체에 해당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저기도 잘못 적었네요. 저 밑변 아닙니다. 높이입니다. 밑변과 높이를 제가 잘못 옮겨 적었습니다. 자, 비디오를 거꾸로 돌려서 어쨌든 저 바뀌었다는 거. 자, 밑변이랑 높이랑 저렇게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한 게 저거 셋이 곱한 게 저게 S세타고요. 자, 지금 세타 세제곱으로 나누어져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잘 하셔야 되는데 세타를 따다다 저렇게 나누는데 이제 여기를 보십시오. 이거 곱하기 탄젠트 세타를 하면은 지금 세타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리됐잖아요. 사실 이 사인 세타 하나가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런데 사인 하나, 사인 둘, 사인 셋, 사인 넷, 게다가 탄젠트
까지 곱하면은 이 극한 부분이 이렇게 분배한 극한 부분이 0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의 극한을 구하면 0이고요. 그러면 하나가 더 남았죠. 탄젠트 세타분의 1. 그러니까 이 부분의 극한을 구했을 때는 이제 살아남은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탄젠트 세타분의 1이랑 사인 세타가 극한이 1이에요. 그리고 그럼 살아남은 게 사인 2분의 세타랑 사인 세타랑 사인 2분의 세타랑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저 남은 부분을 계산하면 맨 앞에 2분의 1이 있고요. 그리고 8과 2분의 세타 해서 2분의 1로 처리되고 그리고 8과 또 2분의 1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 초록 부분이 없어지고 나면은 0으로 가는 그 극한이 이렇게 세타 하나씩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극한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극한 값은 8입니다. 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저 사관학교의 하이라이트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포만원의 DET님 분이 되게 쉬운 풀이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고요. 1구간, 2구간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덜컥 내려가는 부분을 기준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1구간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2구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냐면은 1구간과 2구간을 모두 이걸 원소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선택권이 있잖아요. 1, 2, 3, 4, 5, 6이요. 근데 저거를 이제 몇 개를 빼냐면요. 7개를 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뜻인지를 보면 여기 사실은 1, 2, 3, 4, 5, 6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는 1, 2, 3, 4, 3, 5, 6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렇게 나누는 7개를 빼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7개를 빼게 되면 약분을 통해서 저건 240분의 19가 되고요. 정답은 259인데요. 저 부분은 이제 보충 설명이 필요하실까봐 이거는 식은 되게 간단한데 이해하기가 좀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7가지를 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선을 기준으로요. 여기에 1, 2가 오름차순으로 오잖아요. 1, 2가 있고 저걸 기준으로 3, 4, 5, 6이 된다고 하면 이 경우를 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가 아닌 모든 경우는 이걸 기준으로 한번 움푹 내려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1, 2를 안 뽑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했을 때 여기 2가 아닌 어떤 다른 수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3 이상이 온다는 거죠. 3 이상이 오면 그럼 2는 어디 들어갈까요? 2는 그러니까 물론 2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2가 여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어차피 1이 오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2가 아닌 수가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첫 번째 수로 올 수 있는 수가 1 아니면 2가 반드시 여기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7가지를 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망의 킬러 문제 30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30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는요. 합성함수 그리고 2차 함수, 초월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fx를 제가 대략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사실 모르는데요. 결론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가 양수기 때문에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왜 내려가는지는 제가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과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에다가 제가 그리는 거는요. 합성함수기 때문에 그 그래프가 저렇게 된다는 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시고 저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있죠.
극대값 지금 90도 돌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합성함수 gx의 그 치역이 f의 정의역으로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치역값을 이렇게 정사형 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값을 계산하시면 2제곱분의 16이에요. 저 값은 조건 있죠? 핑크 부분, 사각형 부분을 보십시오. H형은 우선 G0가 0이기 때문에 F0라고 결론 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4를 대입을 하면 G쪽에 4를 대입하면 2제곱분의 16입니다. 그러면 저거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F0이 있고요. 2제곱분의 16이 함수값이 크죠. 그 F0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함수값이 앞으로 커졌다는 것은 대칭축에서 같은 거리 이걸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이 핑크 라인 보이시죠? 그죠? 요 부분, 그러니까 F0가 요 높이라면은 이 제곱분의 16은 대칭축에서 더 멀다는 얘기니까 같은 높이보다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저기서 대칭축을 2분의 a라고 제가 표기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대칭축의 2배 되는 곳보다 이 제곱분의 16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나중에 2차 방정식 풀 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하나가 없어질 겁니다.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거를 원래 풀 때 k가 되는 부분하고 마이너스 k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이 이차함수가 꼭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 저기 조건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해가 만약에 저기서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 자체가 없으면은 요거 자체 물론 내려간다 할지라도 해가 없을 수도 있겠죠. k 절대값이 무수하게 크다면. 근데 왜 그러냐면은 hx는 k 요거만으로 해를 따지면은 최대 이렇게 수직선을 그었을 때 6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6개. 왜 6개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해봐야 최대 저렇게 6개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저 부분에 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라고 하면은 저게 y는 마이너스 k고요. 위가 y는 k입니다. 자, 저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개의 해가 저 경우에는 일단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6개의 해가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자, 위에는 적어도 요 그림이 된다면은 2개 이상이 됩니다. 네, 적어도 2개 이상이 되는데요. 자, 요 그림은 지금 해가 몇 개죠? 해가 12개예요. 7개는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7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y는 마이너스 k에서 이렇게 만나는데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지만 y는 k가 저렇게 위로 붕 떠 있으면은 어떻죠? 왼쪽에서는 절대로 만날 일이 없고 오른쪽 요 커트라인을 넘어서 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림을 다시 이런 경우를 그려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뭐가 문제가 될까를 이렇게 생각해. 저 파란 선 보이시죠? 파란 선과 모이는 요 x좌표들이 해가 되거든요. 제일 큰 해가 이게 마지막에 보면 극소라 그랬어요. 근데 저 부분 있죠? 저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전체 미분 성미분이 되겠죠? 이것도 음수가 되고 저 뒷부분도 음수가 돼요. 자, 기울기를 보십시오. 음수가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보면은 기울기가 음수가 돼요. 그래서 한 번 0이었다가 그 부호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극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0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부호가 지금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조건에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경우도 채치기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일단 3개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4개의 근이 나와야 되는데 저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요 경우요. 12개가 9개가 되겠죠. 12개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저렇게 오버해 버리면은 또 해가 몇 개죠? 6개가 밖에 안 되죠. 6개 맞나요? 네, 6개 맞죠. 저거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는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왼쪽은 영혼이 없으니까 더 올라가면 여기는 2점에서 만나고요. 더 올라가면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저걸 좀 내려야 돼요. 저기보다는 내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딱 저기 원점을 지나는 거, 여기서는 3개 만나는 거 유지하면서 딱 여기 한 점에서 이거보다 내려가면 또 더 많아지겠죠. 바로 적용으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의 개수를 세보면은 이렇게 7개가 돼요. 자, 그러면 요 마지막 조건도 만족시키는지를 보면은 저기가 알파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미분, 속미분을 통해서 저기에 부호를 살펴보면은 딱 요 점에서 요 부분 때문에 0이 되고요. 왼쪽 오른쪽을 살펴보시면은 여기 알파 주변에서는 지금 엄수가 되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서 부호가 엄수겠죠. 아니죠. 다시 봅니다. 알파 왼쪽에서 온다고 했을 때 여기는 엄수인데 엄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양수니까 왼쪽에서는 부호가 엄수, 그리고 알파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엄수, 여기는 엄수이기 때문에 프라임 그 0인 곳을 지나게 되면 다시 양수. 그래서 극소가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위 1번을 왼쪽 위를 보시죠. 제가 필기해 놓은 거. 자, 첫 번째로 F0하고 F0이 B죠. 그리고 2분의 A 값 있죠. 자, 저걸 계산하면 저렇게 되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마이너스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는 안 적었지만 y는 k입니다. 자, 그래서 저런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고요. b가 8분의 a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f1이 얼마입니까? 저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산 과정까지 하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a가 2제곱분의 16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2분의 3,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겁니다. 그리고 b는 32분의 9.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온 답이 6이라는 겁니다. 네, 이상 사관학교 문제 풀이였습니다. 제일 맨 마지막에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